근데 제가 의원님한테 여쭈고 싶은 게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심각한 문제고. 근데 지금 정책을 좀 캠프에서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몽준 후보 측에. 저도 서울 시민인데 지금 정몽준 후보의 캠페인을 보면 농약 문제, 옳은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후보 측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 후보의 이른바 종북 성향. 이 두 가지 이외에 정몽준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내가 4년을 하면 어떻게 변합니다에 대한 캠페인을 별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이 문제에 집중하는 무슨 선거 전략상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일종의 네거티브 캠페인 맞죠,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전부 안전 문제에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유사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특히 서울시는 또 지하철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것이죠. 그러면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이건 식품 안전이죠. 식품 안전이고 지하철 안전이고 뭐 하겠지만은 이런 안전 문제에서 올인하는 것은 물론 올인하는 개념은 주력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건 맞죠. 우리가 88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에 보면은 소위 얘기하는 박원순 시장 공약이나 정몽준 후보관이나 순수한 행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거의 비등해요. 박 시장 얘기 들으려면 한 90%는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이라고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정책이 90%가 양쪽이 비슷하다는 거. 이것은 저도 공직에서 서울 시민 입장에는 누굴 뽑아도 정책은 비슷하다는 얘기로 그렇죠. 들릴 수도 왜냐하면 있는데요. 저는 서울시에서 30년 근무하면서 정책 오랫동안 다뤘습니다. 뭐 양쪽 후보들의 정책을 보면은 표현만 달릴 뿐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노근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30년 하셨기 때문에 박 소장님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이냐면요. 우리가 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 지난 강노현 교육감님부터 시작을 해서 친환경 급식, 무상 급식, 그다음에 뭐 그런 게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친환경 급식이라는 것 자체가 농약이 안 들어간 유기농 급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받았던 물품 중에 농약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원순 의원 비난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네. 일단은 친환경 급식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뽑아줬고 그렇지. 농약을 안 쓴다라고 유기농 국민들은 징계가 믿었던 들어와야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유기농 재료가 아니라 농약 징계 들어왔으니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비난한 것까지는 저희 동감을 해요. 박원순 시장이 일을 잘못하셨구나. 친환경 급식센터가 뭐 하는 곳이냐. 거기까지 인정을 하는데 거기까지 비난하시고 끝나면 좋은데 계속 이것만 가지고 가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정책은 없나 보다. 양쪽 후보들이 모두 다 농약 급식 하나 갖고 얘기를 하고 있네. 도대체 두 시장들께서는 시장 대신 뭘 하겠다는 거냐. 그게 전혀 안 하다는 거죠. 농약 급식 외에는 지금 전혀 두 분의 공약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네, 어차피 오늘 농약 얘기하러 나왔으니까 서울시 급식업체 33곳은 농약 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을 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참 이게 저도 공직자를 그렇게 오래 했어도 참 양심을 시민들한테 진짜 여기서 토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도자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 정도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도덕성, 윤리성,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겁니다. 그거를 만일 훼손하게 되면 그건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히 감사원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아니라고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지금까지도 본인의 입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정책이 어떠니 저떠니 하지만은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러면 자기가 이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관심사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원 보고서를 시민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처분 요구서 제가 이걸 오늘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그 처분 요구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거 분명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처분이 근데 이거 요약 보고서거든요. 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30페이지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한번 보면 될 걸 갖다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거 선거를 모면하기 위한 선거의 위기상을 모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걸핏하면 고발한다고 그렇게 하고 아니 고발하십시오. 나는 그러면 박 시장의 허위 진술 이걸 나는 문제 삼겠습니다. 이미 고발 당하셨잖아요. 난 고발당했어. 그러나 이미 당했죠, 벌써. 나는 네. 박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나 가깝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 인간적인 사이 나는 갈등을 느끼는데 네. 그러면은 본인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네, 불합격한 곳이 간이검사에서 25곳, 26곳, 34곳, 정밀검사에서 17곳, 18곳, 22개고 이렇게 나왔네요. 네,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약 검출이 됐다는 얘기죠. 네, 어찌됐든 간이검사든 그 식탁 위에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네, 그죠? 근데 저 아까 네, 다 포함해서. 예. 네네. 자, 33곳은 아예 농약 검사도 하지 않았다. 33곳은 뭐냐면은 친환경 유통센터가
존재가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식자재로. 그럼 말 그대로 친환경에 맞도록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소위 얘기해서 가공식품이라고 하죠.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든다든지 콩나물을 봉지 싼다고 하든지 무슨 마른 나무를 공급하다든지 이런 것이 가공식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30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냥 패스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가 이건 업체를 믿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나온 겁니다. 지금 과거에 나온 유명한 식품업체들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요. 진짜 난리가 났던 일이 많죠. 브랜드 상품은 사전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뭐냐면, 첫째적으로, 이 사전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될 의무가 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33개인가 그 업체를 지정한 것이, 여러 가지 평가를 지정한 것이 바로 친환경 유통센터가 하는 겁니다. 농산물 식품공사 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거기에 수수료 수입하고 인건비 여러 가지 관리 돈을 부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통해서 갔으면 학교에서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수요자는. 신뢰감을 완전 배반 당했을 때 그러면 친환경 유통센터 믿고서 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거는 전혀 얘기도 안 해요. 지금 내가 긴급 농산부에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서는 우리가 그 책임 없다. 원래 두부 같은 거 안 한다. 이렇게 또 공문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은 서울시에서 박 시장이 선거 캠페인에 지금 움직이기 때문인데 잘 알아보시고 괜히 저는 서울시 30년간 행정을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방법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